그 안티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주댕이 까서 돈 벌고 뭐 별 내용도 아니고 남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뭐 이런 애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웃기다. 그럼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옛날에 그년인가? 일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고 발표와 대중 앞에서 연설이 자연스러워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재능으로 레크레이션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업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나 레크레이션 활동 중 일부 참가자가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소수의 경우가 쌓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말이 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말투를 조정하려 하면 유머가 사라지고 본인만의 색을 잃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대중의 호불호 없이 좋아함을 받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유머와 말투를 적절히 조화롭게 다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회사로 치면 핵심 기술을 빼내가려고 하는 건데요. 참 어림없다.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이런 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지금 중국에 빼돌려가지고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분은 아예 지금 삼성에 와서 얘기를 해줘라. 정말 황당무계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핵심 기술을 알면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요? 나만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남도 하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기술을 가진 모든 뭐 예술성을 가진 모든 뭐든요. 아니면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도 회사에 지금 포프리 계란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 자리에서 다른 회사랑 다른 거를 얘기하기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 저한테도 가능. 제가 계란 사업 안 할 거라는 확신하에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일들을 무허가로 야매로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제가 좋아진 거예요. 전 지금 선생님 얘기 100% 1000% 공감해요. 왜냐면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맛있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이라는 건 일종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환자가 아닌 이상은 맛이 있어야 먹거든요. 근데 맛은 제가 보기엔 재미있는 말이에요. 근데 맛이 있는데 먹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는 게 있어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뭐예요? 네? 다 유기농만 드세요, 여러분? 먹을 때는 막 맛있고 막 먹어야지 막 이러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런 스피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어떤 말의 음식을 주냐? 정말 아이가 잘 씹지 않으면 먹다가 뒤질 만한 음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온갖 좋은 재료는 다 넣었어. 네? 자, 재료의 정성이 가득해. 근데 더럽게 맛이 없고 와,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엄마는 주면서 말하는 거죠. 엄마가 틀린 말해? 엄마는 틀린 말 하질 않는 여자. 방금 웃으신 분은 그 엄마 같네요. 흉내를 낼 수도 제가 흉내를 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만 생각하지 이게
음식이고 요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좋은데 왜 안 먹어? 먹고 맛있게 해야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여쭌 것 같아요.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영양가가 사라져버리고, 영양가를 지키려고 하니까 맛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진짜 말에, 제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상대적으로 그냥 안티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뭐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주댕이 까서 돈 벌고 뭐 별 내용도 아니고 남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뭐 이런 애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웃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옛날에 그년인가? 샹님. 그리고 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다. 유튜브도 댓글창을 닫을까? 진짜 저 말이 맞든 틀리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래, 그냥 다른 일에서 돈 벌고 살아가고 말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시작했냐면 그 첫 계기예요. 자, 여러분, 요리할 때요. 저 진짜 유명한 셰프님한테 들었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우리의 생각이 파동을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손끝에서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지 이렇게 외국 가서 받아보거나 국내에서 마사지 받아보시면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사지랑 시간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대표님하고 우리 그때 옛날에 외국 가서 3만 원 같이 사람들 쫙 이렇게 하는 데서 어디에요? 그분들이 막 오빠 세요? 오빠 세요? 오빠 약하게? 오빠 약하게? 근데 이 몸의 느낌이 그 막 옷 그거 찜질방 같은 옷 입고 이제 사람들 단체로 관광객들 와가지고 이제 그런 데 있거든요. 이거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냥 얘기하는 거네.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바디 프렌드 사는 게 낫겠는데. 그거는 오히려 기계지만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기계가 잘 나와도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기계가 할 수 없는. 왜? 사람은 진짜 그 마음에서 이게 터치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람은 느껴, 희한하게. 근데 음식 만들 때도 똑같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샐러드를 이렇게 조물조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파동이 나와서 그게 음식에게, 재료에게 실제로 간대요. 그러니까 음식은 무슨 맛이라고 해요? 미원 맛. 음식을 꾸준하게 같은 맛으로 지키려면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미원을 조금 넣어야 돼. 그래서 미원 봉지에서 절대 안 하시고 유리병 안에다가 미원을 넣어서 싱크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양심은 어디서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또 대놓고 하지도 않아. 엄마도 임상을 하셨겠죠. 미원을 넣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과 미원을 넣지 않았을 때 가족들의 반응을 눈치 까셨겠죠. 자, 근데 이 손맛이 진짜 저는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에요. 말은 기술 이전에 말은 반작용이거든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형 누나는 많은데 다 일찍 떠나버렸고 나는 세상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정말 너무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좋은 책도 보게 되고 좋은 지도자도 경험하면서 제가 일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 뭐냐면 자유, 열등감에서 자유, 상처에서 자유, 인위적인 목소리를 냈던 거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그 자유. 그래서 여전히 나처럼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소개해줘서 그들도 나처럼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제 말의 가장 핵심 근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선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류에 대한 마음이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 이전에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구원에 목말랐고 내가 열등감에서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온갖 것에서 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소개할 때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구원이 필요했던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과의 그거는 사실은 자기의 그 옛 과거와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봐요. SF 영화처럼. 이건 되게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되게 실존적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자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갈게요. 이거 기술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치는 모든 사람이 좋으면 좋으니까 그 이치를 갖고 장사를 하는 건 극상의 기분 좋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김창옥은 자기 노하우를 다 얘기해 주네. 그냥 유튜브에서 공짜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저 새끼는 지 입으로 지가 저런 말을 막 하네. 희한한 놈이네. 그냥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진짜 뭐 귀감이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상의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 그 이치는 나처럼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이치가 소개되고 그분도 그 이치에 따를 때 그 이치를 동의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보는 게 저의 가장 깊은 쾌락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건강한 이기가 가장 이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타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셔라. 이기주의자가 되셔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다. 근데 왜 앞에 단어를 뭐 하나를 붙였죠?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가장 이타적이다.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엄마도 억울해. 남편도 평생 일해서 너무 억울해. 자식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해. 사장님도 너무 억울해. 직원도 너무 억울해. 이미 소중한 내 시간은 지나버렸고 원망하니까 한이 되고 그러니까 원한이 되고 그러니까 구천을 떠돌고 그러니까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기주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제가 알게 된 걸 소개할게요. 제가 범했던 수많은 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정확한 제가 늘 생각하던 걸 선생님이 100% 쓰셨습니다. 이게
욕심을 내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한 애드립으로 농도를 올리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진짜 좋은 영양가인 재료인데 그런 건 보통 맛 없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식당, 뭐 연구소 같은 데를 하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런 음식은 맛이 없는데 엄청 맛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맛이 있어야 침샘이 열립니다.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은 지금 맛이 있어야 뭐가 열린다고요? 침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샘이 열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침은 뭐예요? 소화제예요. 침샘이 열릴 때 유하고 장에서 반응값이 생겨요. 왜? 여기서 침샘이 열린다는 건 뇌가 지금 이거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준비를 해. 그럼 여기서 소화액도 잘 나와. 얘 운동력도 뛰어나요.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래야 아픈 곳에 에너지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통합적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침샘이 열린다. 환자는 침샘이 보통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음식이 땡기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치. 100%. 제 말 믿어라. 아픈데도 친구한테 병원으로 뭐 사오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분은 그냥 낫는다. 그냥 아픈데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뇌가 살아있고 뇌가 활성화가 된 거고 또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침샘이 열리고 소화 기능이 쫙쫙 되고 에너지 공급하고 나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우리가 환자가 되면 일단 모든 에너지를 자기 치료하는 데다가 인간의 몸이 쓰려고 가 있거든요. 텐션이. 그러면 소화를 꺼요. 근데 이때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먹고 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이 열려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재미가 있고 맛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스 창고에 가서 소스를 보여주는데 거짓말 1도 안 하고 여기에서 저 거리에 왔다 갔다 4배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걸로 3년, 5년, 7년째 묵혀둔 매실청, 오미자청, 올가닉한 걸로 이게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연으로 해서 3년, 5년을 묵혀서 이게 청이 된 거예요. 이게 음식에 들어가니까 이게 천연 조미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천연 조미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압축하려고 하면 뭘 넣어버려요? 자, 상호는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모델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넣으면 저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조미료들을 넣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미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조미료 쳤네? 이게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쳐? 이게 뭐 이렇게 고급 음식은 아니네. 고급적인 얘기는 아니야. 가벼워 사람이.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식재료를 갖고 시간을 숙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그 시간은 언제냐? 선생님이 자 해봤어요. 하고 후회했어요. 이거 후회되는데. 그것도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이 숙성의 시간이에요. 질문을 한 것도 또 숙성의 시간이에요. 그럼 뭐 숙성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동굴에 가서 숙성 또 김창호 강연 보면서 숙성 뭐가 숙성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숙성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하려고 MSG를 친 것도 결국 지금 돌아보면 숙성의 기간이다. 여기에 오신 것도 숙성의 시간이다. 질문을 한 것도 숙성의 시간이다. 이 시간 외에도 선생님이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스피치를 하시지 않는 곳에서도 스피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영화의 되게 유명한 대사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AI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됐다고 착각하게끔 하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문맥이거든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어요. You are not alone. 저 영어 알았으면 뭐 좀 외국의 오스트리아 같은 데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일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의 이미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강사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뭐 진행자가 되고 그 마음을 먹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 마음을 갖되 저는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의 몫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가장 좋은 레일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뭐 목표 있는 건 좋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것으로 이미 선생님은 그 레일에 있다. 그리고 언젠간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자기 노하우를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네 진심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그게 선생님께 되잖아요. 좀 더. 그러면 선생님은 또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때 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친절하게. 나도 내가 그때 그 김창욱인가 지금 뭐 뒤졌다고 하는데 주댕이 까다 뒤졌다고 하더라고. 뭐 계란 팔다 뒤졌다고 하는데 그 머리에 문신한 분 그분하고 막 오래됐지. 그게 한 26년 전인가. 큰 머리에 문신한 것도 다 물 빠져가지고 막 머리에서 녹물 내리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진짜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것들.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진리이거나 정말 사랑이라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리해져요. 지금 대표님 염색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얼마 만에 리터치 해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이요. 6개월. 봐봐요. 지금은 되게 선명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 머리는 검정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져서 하얗게 되고 은색이 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더. 끝으로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제삿날이나 설이나 추석이나 기일이나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의 추모공원이든 그 사람과 갔던 장소든 거기를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5, 60년 있으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다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뭐 성묘를 간다든지 본 집을 가면서 신난다. 시어머니하고 동그랑땡 많이 붙여야지. 이런 처먹지도 않는 동그랑땡 겁나 많이 붙여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또 성묘하는데 가가지고도 인상 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일비재해요.
근데 설이 아니고 기일이 아니고 추모 예배 날이 또 아니고 아무 이벤트 하는 날이 아닌데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의 내가 추모 공원에 수목장을 했다면 그 나무에 내가 그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던 어떤 그 장소에 내가 가고 싶어.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인가? 나는 또 누구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꽤 지구에 100년 안 되는 시간을 잘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너무 전쟁 나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사회의 기준은 숫자거든요. 얼마 벌어? 몇 평 살아? 자산이 어느 만큼이야? 그리고 포지션. 영향력이 뭐야? 어느 만큼 영향력 있어요? 그래서 또 앞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또 이걸 또 겁나 붙여가지고 또 막 영향력 없으면 어때요? 영향력 있으면 좋지만 영향력 좀 없으면 어떠냐고요.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사이와 자기와 주변의 조그만한 사이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저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죽지 말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50살씩. 대표님이 10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 150살 살아요. 150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허황된 말을 하지? 그런데 최근에 의학계에 그게 스물스물 나왔어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이제 100살 넘어서 아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일찍 못 죽어요. 이제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포프리 두유 많이 잡수시고. 계란 몸에 좋다는 건 의학의 정설이랍니다. 계란 잡수시고. 그냥 슬프고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갑자기 난 이것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것. 근데 세상 일을 이미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이것만 되면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잘 안 되고요.